안녕하세요. 피부명리 감명 실전 비결.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재관이 왕성해지면 아들을 낳는다. 남명에 해당이 되겠는데 이 재성과 관성이 유력해지면은 나의 처가 자식을 낳는 것이다. 즉 다시 이 얘기를 해서 이 임수일간에 인묘가 있고 용신은 유금이 되는데 굉장히 쇠약하다 그래요. 쇠약하지만 이 나의 처인 이 처가 왕성해지고 유력해지면은 얼마든지 아들을 낳을 수 있다. 즉 씨앗은 부족한 성향이 있어도 그 밭이 튼튼하기 때문에 그 씨앗을 발화시킬 수가 있는데 재관이 왕성하다 할지라도 추운 사주면 이렇게 감명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주 자체가 따스한 땅이 되어야만이 아들을 낳을 수 있다. 그리고 따스한 땅이라 하는 얘기는 여자의 몸이 차가우면은 이때는 거의 다 딸이다. 여자의 몸이 따뜻해서 약 37도 선이 될 수 있도록 여자가 된다면 이때는 아들이 되는 확률이 높지만 여자의 몸이 36도 그대로이다면 이때는 거의 다 딸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시고 아들, 딸을 구별을 이렇게 하시면 좋겠는데, 혹은 아들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딸을 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때 이 아들을 원한다면 그것을 전희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37도 이상의 온도가 되도록 만든 다음에 씨앗을 뿌린다면 이때는 아들이 될 확률이 높고, 여자의 몸이 차가운 상태라면 딸이다. 그러면은 이때는 전희가 필요가 없는 상태에서 씨앗을 뿌리는 것을 상징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온도의 비밀인데 이 부분을 잘 살피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무조건 재관이 왕성해지면 아들을 낳는 것은 아니다 그래요. 사주 자체가 인오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따뜻한 사주이다. 특히 여기에서는 인오 합이 들어가 있는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화기가 왕성한 이 병화는 이 임목의 홍염살이고 인오 합신이 되었기 때문에 임수일간에서는 죄다 신약이다. 왜냐하면 인중에 투관된 이 병화가 투출을 했기 때문에 이 임수의 편제객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는 따뜻하다. 그리고 이 기토는 오 중에서 투출을 한 것이다. 그리고 다행인 것이 시주 자식궁에서 이 기토는 대체로 딸이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 그러나 음간이지만 얼마든지 아들이 될 수 있다. 음양간이 바뀔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임수일간인 당주 입장에서 기토가 딸이 아닌 아들을 낳을 수 있는데 오중의 기토로 통근을 하고 이 기토는 유금을 생하고 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인목은 오화를 생하고 이 오화는 오중 기토 투관이 되어서 기토는 유금을 생하고, 그래서 임수가 힘을 찾고 살아가는 이 힘이 있는 것이다. 이 병화를 사실은 제어하기가 힘이 든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신약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몸이 따뜻한 상태에서 씨를 뿌리기 때문에 이 오중의 기토가 왕성하다. 그래서 하나는 딸이고 하나는 아들이 되는 이러한 사주의 형태로 나타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사주격은 이 죄다 신약이지만은 이 사주는
인호합신에서 모두 다 재로 모이고 관으로 모여서 오화는 기토를 생하고 병화는 기토를 생하고 이 기토는 유금을 생하고 유금은 임수를 생하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이 임수가 힘을 찾게 되는 사주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운에서 많은 도움이 있다고 그래요. 축자, 해술, 유신으로 가는데 이 술토대운은 인호술, 화국을 이루는 기운으로 작용을 하겠지만 여기에서 그 외에는 신유대운, 경신대운, 일간을 돕는 생하는 대운으로 가기 때문에 무난한 삶을 살고 여기에서 오늘 공부하시는 내용은 이 아들을 보는 그 관점에서 재관이 왕성해져서 아들을 낳았던, 그래서 재관운인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낳았던 그 이유는 이 병화처성의 육체를 따뜻하게 만들었다. 이것에 이 사주의 비밀이 있는 것이다 그래요. 이것을 알고 이 내용을 들으면은 이해가 될 것이다 그래요. 인호합에 병화가 투출한 이 식격이 편재격으로 변한다. 병화가 세력을 잡으니 왕성하여 제다신약 부옥 비님과 같으나 일지 오중 기토에서 두 개의 정관이 투출되었으니 병화는 기토를 생하기에 혼신의 힘을 다한다. 임수와 기토는 김탁수관계로 흉하다고 하지만 이때 사주에 축진 바살이 있거나 한냉 음수바다면 김탁수의 흉함이 있으나 이 사주처럼 화기 유력하고 왕성하다면 김탁수의 흉함은 크게 염려할 바는 없다. 즉 다시 얘기해서 이 사주에 축토나 진토가 있어서 한냉 음습하다면 김탁수의 흉액이 더욱더 많아진다. 그런데 오화가 있고 오중에서 통군을 하기 때문에 오화는 따뜻한 화기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토 자신이 따뜻해져 있다. 그 따뜻해져 있기 때문에 임수물에 쉽게 풀리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탁수의 흉함이 적다. 김탁수가 일단은 됐다면 어떠한 사주든지 이것은 혈액 관련 질병, 신장 관련 질병, 당뇨병의 질병에 유전인자가 있게 되는, 염려가 있게 되는데 이 사주는 기토가 따뜻한 토기로서 쉽게 풀리지 않기 때문에 당뇨병이 있다고 판단하기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김탁수도 심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요. 기토는 일지오화에서 투출함으로 당주의 친자식으로 인수용신을 생하는 관인상생기기 되고 보니 부모 조상이 화목하여 조상이 국록지명이 되고 당주 역시 해결사 팔자로 어디 가서나 환영받는 사람으로 청년결백하고 부귀를 누리게 된다. 그런데 이 사주를 잘못 통변하게 되면 시간 기토는 인수유금을 생한다고 하지만 두 개의 기토 정관은 김탁수 아니 처자로 인해서 피해를 보게 되고 더구나 시주공망으로 관인상생 용신공망이 되어 일사무성으로 도로무공이라고 통변하는데 이것은 조금은 부족한 통변이다 그래요. 일지오화에서 병화가 투출하였고 병화는 임목에 좋아하여 장생지이며 당주의 육hin이 되는 오화와 합을 이루니 당주의 처화는 떨어질 수 없는 유정한 관계이다. 연주 기묘와 당주 이번은 순중에 있으며 병화처는 한냉 사주에 한냉기를 제거하며 목기를 성장시키고 재물을 만들며 기토 자식을 생하니 당주의 지급이 튼튼하게 되어 처자득이 대단히 좋다. 기토 자식들은 당주의 유전인자 인연법으로 오는 자식들이 되는데 병화처는 기토 자식을 생하기 위해서 목숨 바치는 격이며 오화는 기토를 생하기에 탐생망국으로 유금을 극하지 않는다. 다시 얘기해서 오화는
이 이모일주 재관 쌍미라고 그러죠. 오중정화가 있고 오중기토가 있기 때문에 오중정화는 정제이고 이 오중기토는 정관이다. 그래서 재관 쌍미라고 붙여진 이름인데 일반 사주에서는 기토 투과는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경우 기토는 통관신 작용을 하는데 이 오화에서 통근을 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 시주공망이다. 시주공망인데 이 기토가 이 유금에 좌했을 때는 공망이 되는데 오화에 통근 뿌리가 있기 때문에 공망의 피해가 또한 적게 되는 그러한 작용이 있게 된다 그래요. 기토는 유금을 생하며 유금은 당주를 돕고 있다. 즉 다시 말해서 저의 사랑은 기토 자식에게 향하고 기토 자식은 당주의 어머니를 생하게 전념하고 당주의 어머니인 유금은 당주를 생하는 사주가 되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오화와 유금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유금은 힘을 쓸 수가 없다. 인호 합신된 그 힘으로 이 유금을 극하기 때문에 힘을 쓸 수가 없으나 여기에서 오중기토가 투관이 되니 이 오화는 기토를 생하기에 자기의 혼신의 힘을 바치기 때문에 이것을 탐생만극이라고 한다. 이 기토를 생하기 때문에 유금을 극하는 것을 잇는다. 이것을 탐생만극이라고 한다. 그래서 상당히 좋아지는 통관신 작용을 하면서 자식이 생하는 그 힘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살게 된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자식 낳고 점점 더 좋아지는 그런 형국에 해당한다 그래요. 시주 공망이다 해도 재관이 유정한 이런 사주에서는 공망을 논할 필요가 없다. 즉 격절지신이 없기 때문에 또 하나는 기토 정관은 일지오화에서 투출했으므로 공망의 피해를 덜 받는다. 당주는 먼저 두 딸을 낳았고 30력세 임수대운 갑인년 각기 합토하고 인후합으로 재성이 왕성해지는 세운에 씨를 뿌려 아들을 낳았다. 어느 사주나 자식을 낳는 세년으로 간명하여 아들, 딸을 구별하지 말고 씨 뿌리는 세년에 운기를 참고해야 된다. 다시 또 한번 얘기를 해서 아들, 딸을 낳을 때 씨 뿌리는 세년의 운기를 참조해야 된다. 즉 다시 여기서 금년이 신축년이기 때문에 신축년 봄에 씨를 뿌려서 겨울에 낳는 것이 아니라면 봄, 여름 이때 자식을 낳는다면 이 경자년에 씨를 뿌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자년의 운기를 참조해서 이 자식의 그 귀함을 살피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남명사주의 자식은 재성이 생하는 것이니 그처가 왕성하여 재생관이 이루어지는 세년에 합정교합이 이루어지면 아들을 낳는다. 여기에서는 이렇게 글을 썼지만 임술대운이었기 때문에 힘이 있고 또한 술토는 묘술 합을 하면서 인호술 합을 하면서 이 화기가 왕성해지고 토기 또한 왕성해지는 그러한 운기이다. 이때 이 일간이 신약하기 때문에 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꼭 그렇게만 봐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이 오늘 공부하는 주된 내용이다 그래요. 그리고 꼭 한 가지 아셔야 할 것은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어느 사주나 자식을 낳는 세년으로 간명을 하라. 그리고 아들, 딸을 구별하지 말고 씨 뿌리는 언제 씨를 뿌렸는가 그 전년도의 상황을 살펴라. 그래서 태어나는 아기의 입태월을 살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래요. 자, 오늘 공부가 번님들 공부에 도움 되셨길 바라며 오늘 또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